자, 교재는 842페이지 항고입니다. 자,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를 말하죠. 자, 그 다음 종류 볼게요. 자, 종류에는 자, 이 밑에 있는 일반 항고 있죠. 일반 항고는 그냥 일반이란 말은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항고, 이 항고는 일반 항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제항고 나오죠. 항고와 제항고가 있다. 이 제항고는 다른 말로 특별항고라고도 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항고에는 보통 항고가 있고요. 자, 그 밑에 나와 있죠. 이 밑에 보시면 즉시항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항고에는 보통 항고가 있고 즉시항고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즉시항고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에 명문 규정이 있을 때 안에서 허용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이 보통 항고는 즉시항고 이외의 항고를 말하는데 명문 규정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정지 효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특별항고라고 하는 것은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7일, 빨간색으로 7일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그래서 7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 즉시항고 제기가 있으면 재판 집행이 정지가 돼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굳이 적자면요. 이 보통 항고는 뭐다? 땡땡 명문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지효 집행 정지 정지효라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반면에 즉시항고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정지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쵸?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 다음에 요 제항고는 특별항고라고 하는데 요 특별항고는 요 제항고는 언제나 즉시항고예요. 즉시항고 됐습니까? 그래서 차이점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항고에서 즉시항고 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7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즉시항고는 밑에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 정지 두 가지 받으시고요. 요 7일짜리가 옛날에는 3일이었어요. 3일이었는데 2019년도 말에 개정이 됐어요. 1년 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7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재판 집행이 정지되는 것인데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있다. 요 예외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예외되는 것을.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기피 신청에 대한 중요해요. 자,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기각 결정. 배운 적 있죠? 두 번째가 불출석 증인에 대한 혹시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적으세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밋이네요. 밋 부가 및 감태료 감치 처분 결정 됐어요? 감치 처분 결정 이 두 가지는 뭐다? 정지 사유에 대한 예외 사유다. 예외니까 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외우라.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요거죠. 요 2번 체크하시고요. 명문 규정이 있을 때 즉시항고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몇 가지인가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있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 돈 얘기 나오는 거 있죠. 돈 얘기 나오는 거. 돈 얘기 나오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쭉 가보시면 돈 있죠.
비용 부담 나오죠. 비용 얘기 나와요. 비용 나오고요. 비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 비용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과태료 돈이죠. 이것도 돈이잖아요. 그쵸? 비용 형사보상, 그쵸? 형사보상, 돈이잖아요. 그쵸? 돈. 이런 것은 전부 다 즉시항고예요. 즉시항고. 아시겠죠? 외우기 쉽죠? 일단은요. 그 다음, 나머지 것도 외우셔야 되잖아요. 나머지 거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공부한 적 있죠? 국민참여재판할 때, 이거 하나만 딱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 중에서 배제 결정. 공부한 적 있죠? 그리고 재판서 경정은 중요성이 떨어지긴 한데, 이거 전 시간에 배웠고요. 그쵸? 전 시간에 배웠어요. 전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여기 상소기각 배웠죠? 상소기각. 그쵸? 항소, 상고, 항고. 이 세 가지 배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소기각. 그쵸? 항소기각이든지 뭐 공소기각이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즉시항고 가능해요. 구속 취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취소 가능하고요. 기피신청 기각. 그쵸? 공소기각, 기피기각, 재정기각. 그쵸? 이거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약식하고 즉결 심판은 우리 뒤에서 중요하게 배우죠? 아주 잘 나와 약식하고 즉식은요. 약식하고 즉결 잘 나오는데 여기서 정식재판 청구 기각 결정. 그쵸? 요거 출제 잘 돼요. 그 다음에 상소회복 청구.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보시면 이신청 있죠? 재판 해석이라든지 재판 집행에 대해서 이 이신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즉시항고 가능한다는 재심 각종. 그 다음에 재심 조항 있죠? 재심 조항. 재심도 잘 나와요. 재심. 재심 관련해서 즉시항고 가능하다는 명문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에 형의 소멸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 뭐 이건 됐고요. 자, 일단은 이 지금까지 T까지 있었던 것은 전부 다 명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즉시항고 가능한데 다 외우셔야 돼. 전부 다 암기하라. 아시겠죠? 암기할 정도로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제가 분명히 암기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보통항고 가보겠습니다. 보통항고는 여기 언제든지 제기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일단 끊고 원심 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됐을 때는 예외를 한다. 그것도 안 하겠지. 그쵸? 실익이 없는데 왜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일단은 보통항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정지 효력이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단서가 있는데 단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결정이죠.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그쵸? 항고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잖아, 이 얘기. 의의할 때, 그쵸? 의의할 때 항고는 결정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그쵸?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시게 되면 여기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면 항고 가능하다. 그쵸? 일단 끊고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뭐 그쵸?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통 항고가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보여드리도록 해드릴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건 법조문에 있는 거예요. 법조문 한번 봐볼까? 법원의 결정, 법원의 관할, 그 다음에 결정 판결 전의 소송 절차. 여기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보통 항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뭐다? 보통 항고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즉시 항고는 할 수 있는데 보통 항고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국선 변호인, 뭐 선임 청구 계약정 등등이 있는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법조문 봐세요. 법조문. 법원에 관할 판결 전의 소송 절차 이 두 가지는 보통 항고가 안 된다. 안 되는데 되는 게 있죠? 이 밑에 거죠? 구금 동그라미, 보석 동그라미,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 동그라미, 감정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거, 유치 결정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구금, 보석, 환부, 유치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보통 항고는 가능하다. 보통 항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 할지라도 요 네 가지는 예외다. 요 네 가지는 뭐다?
보통항고가 가능하다. 됐어요?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죠. 대법원의 결정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항고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항고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안 돼요. 안 된다. 그쵸? 이거는 즉시 항고는 가능하지만 보통항고는 안 된다. 됐어요? 요 두 개는 잘 안 나오는데 요 조문 잘 받으세요. 조문 1항, 2항. 됐고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제항고 나왔죠? 제항고. 그래서 항고법원이든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를 말하는데 거의 다 뭐다? 이거는 거의 다 즉시 항고라고. 즉시 항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의 제항고 가능하다. 그쵸? 항소법원 동그라미. 가능하니까. 그 다음 밑에도 역시 이 항고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가로 열고 닫고. 그쵸?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안에서 대법원의 즉시 항고 가능하다. 그리고 제항고는 즉시 항고이기 때문에 절차 똑같고요. 7일 똑같고요. 정지 똑같고요. 그쵸? 절차법입니다. 절차 똑같죠?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그라미. 즉시 항고는 7일이다. 배웠죠? 보통 항고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는 7일, 보통 항고는 언제든지. 그쵸?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보시면 법률성의 방식에 위반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항소권 소멸일 것이 명백하다든지 했을 때는 기각결정 내리게 되는데 이 기각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가능하다는 명무조항이 있었죠? 명무조항이 있었잖아. 앞에 842페이지 거기 B번에 나오잖아. 그쵸? 그거. 그 다음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경정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3일 동그라미. 그쵸? 의견서 첨부해서 항고법원에 송부하고요. 밑에 5일 동그라미. 숫자 받으세요. 3일, 5일.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네요. 5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통지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항고 이유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 아니라 단순히 뭐다?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이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게 되면 역시 기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는 것이지 따라서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했다고 해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조문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항고가 그다지 시험에 잘 나오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가뿐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고심의 심판. 항고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그 심사 범위도 항고 이외에 한정되지가 않는다. 됐고요. 몇 줄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고요. 역시 법률성의 방식이 위반되다든지 소멸 후일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역시 원심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는 역시 이 항고법원이 할 수가 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뭐가 가능하다? 즉시 항고 안 돼요. 안 돼요. 명무정이 없잖아. 명무정이 할 수 있다는 명무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 앞 페이지 페이지 837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도 즉시 항고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자, 그리고 밑에 역시 이유가 없으면 그쵸? 기각하면 되고요. 이유가 있으면 그쵸? 취소하고 직접 재판 갈 수 있습니다. 자, 됐네요. 어려운 거 없죠? 준항고 갑니다. 준항고는 많이 들어봤죠?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거 많이 봤어요. 수사기관 처분에 대해서 즉시항고, 준항고 가능하다는 거 참 많이 봤어요. 자,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의 명령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됐어요? 그 다음에 준항고는 상급법원의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소는 아닙니다. 상소는 아니지만 불복했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항고에 관한 규정을 많이 갖다 쓰죠. 자, 대상법입니다. 자, 재판장 일단은 뭐죠?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판장 수명법관의 재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시게 되면 재판장 수명법관 재판 나와 있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제 수사기관 처분을 볼 거예요. 됐죠? 그럼 첫 번째 먼저 자, 재판장 수명법관의 재판 보겠습니다. 자, 1항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그쵸? 그 법관이 소속되어 있는 법원에다가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죠? 하나, 둘, 셋, 네 가지 묶으시고 자,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 그 다음에 구금, 보석, 압수, 그 다음에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재판, 감정하기 위해서 유치를 명하는 재판. 이거 앞에서 했잖아. 비슷한데? 항고하고? 항고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잖아. 그쵸? 몇 페이지야? 그 843페이지. 그쵸? 맨 밑에 403조 할 때 비슷하게 배웠네요. 자, 어쨌든 받으시고요. 이거 받으시고 여기서 이제 7을 받으셔야 돼. 7일 숫자. 7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준항고 기간도 7일이다. 이것도 개정됐어요. 1년 전에 개정됐어요. 3일짜리에서 7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준항고는 요 하부부에서 결정합니다. 하부부. 단독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요 사후 같은 경우에는 그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을 때는 재판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된다. 요 사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사후 체크하시고요. 과태료나 비용 배상을 돈 문제지. 과태료하고 비용이니까 돈 얘기잖아요. 이때는 정지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는 뭐다? 정지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이렇게 적어두시고 요 7일짜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법조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쵸? 따라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준항고는 안 돼요. 수임판사는 안 돼요. 수임판사는 준항고가 안 돼요. 그래서 밑에 판례가 별표죠. 그 앞에서 다 배웠어요. 그쵸? 우리 맨 앞에서 다 배웠어요. 수사 파트 할 때. 그래서 검사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이게 누군데요? 이게 수임판사잖아. 그치?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항고가 안 되고요. 준항고 안 된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누구예요? 수임판사란 말이에요.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항고가 안 되고 준항고가 안 된다. 다 배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수사기관의 처분을 가볼게요. 자, 일단 법조문 가볼게요. 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니까 수사기관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구금,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이네요. 그리고 변호사 참여에 관한 처분이에요. 요 1번, 요 2번. 요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구금, 압수, 환부. 구금, 압수물의 환부. 그러니까 하나, 구금, 압수. 그 다음에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관할 법원이나 그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 변경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준항고. 407조가 준항고예요. 동전은 앞에 있는 조문과 똑같다고요. 준항고라고요. 준항고. 그래서 밑에 판례결 요지 보시면 자 봐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 이 구금 문제죠. 구금 문제. 구금 문제니까 누가 했어요? 수사기관 처분이죠. 준항고 할 수 있다. 준항고. 또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거 있죠? 누구? 변호인 참여죠. 변호인의 참여에 관련된 접견교통을 제한하는 처분. 변호인 입회를 불하는 처분. 전부 다 뭐예요? 조문에 해당하는 거죠. 1번, 2번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말은 준항고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밑에도 보시게 되면 변호인들이 접견이라고 했는데 같은 해 8월 9일까지도 접견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쵸? 역시 조문에서 해당하는 여기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지막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접견 불허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는 말은 뭐다? 준항고로 다툴 수가 있다는 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항고로 다툴 수가 있다. 자, 그 밑에도 수사 단계 있죠? 수사 단계 있을 텐데 여기에서 환부, 요 환부, 압수물 환부, 요 환부 수사기관이 압수물 환부에 관한 부분, 처분 있죠?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 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조문에. 그렇죠? 조문에 나와 있잖아. 따라서 일단 끊고요. 끊고 압수물 환부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준항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압수물 해제, 이 압수 해제, 검사가 그 압수가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 요 해제이지 해제. 해제와 관련된 인도 거부는 환부에 관련된 처분의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항고가 안 돼요. 준항고가 안 된다. 이거 경찰 승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준항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항고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그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대요. 그 다음에 시일이 경과를 했대요. 시일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익이 상실됐대요. 그쵸? 목적이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됐을 때는 그 이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준항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준항고가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승진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재판의 집행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죠. 준항고장을 제출한 것은 준항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신청에 따라고 부른다고요. 그 말은 뭐다? 준항고가 안 된다 이런 말. 준항고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재판 집행에 관련된 부분 세무차 보시면 여기 없잖아요. 여기 재판의 집행에 관련된 부분이 1번, 2번 없잖아요. 1번, 2번 없기 때문에 준항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되는 것은 여기 첫 번째 쉽죠?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 접견교통권 제한하는 거, 불허한 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은 거. 이 두 가지는 뭐다? 준항고가 되었지만 요 밑에 해제된 인도 거부, 목적이 이루어졌거나 상실된 경우, 재판 집행에 관련된 거, 요 세 가지는 뭐다? 준항고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다음 거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자, 불기소 나와 있죠? 불기소 세무쳐 보시면 우리가 검사가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지? 형사법상에 따른 재정신청이라든지 검찰청법상에 따른 항고 제항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되는 것이지 준항고로 할 것이 아니다. 됐지? 됐고 요 불기소했다는 것에 관련된 것이 이거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 처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이 부분 이게 바로 불기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준항고로 다툴 것이 아니라 재정신청이라든지 검찰청법상의 항고 제항고로 다투는 것이지 준항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받으셔야 돼요. 이것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절차가 한번 가봅니다. 준항고는요. 서면주의입니다. 서면 동그라미 치시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죠. 그리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7일 내에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따른 재판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과 수사기관 나눠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 나왔네요. 준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과태료라든지 돈 문제 있지 돈 문제. 집행정지가 없어요. 준항고는 집행정지가 없는데 요 과태료 돈 얘기는 돈 관련된 것은 집행정지가 있어요. 차이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준항고에는 요 409조, 413조, 414조, 415조가 준용돼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에 거 위에 것만 잘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조문 관련된 것이 밑에 나와 있죠. 그렇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헌법이라든지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해서 대법원이 즉시항고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바로 제항고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